게릴라 450 시승기 제2편 게릴라 450을 타고 달려본 부산과 양산. 안녕하세요, 붕코코입니다. 로얄엔필드의 인터셉터 650을 타고 제 친구와 함께 밀양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 달리고 있는 게 제 친구인 은다님이고 헌터 450을 타시다가 이번에 로얄엔필드의 게릴라 450으로 기변을 하셨어요. 신차를 구매해서 오셨고 저 게릴라를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시승을 해볼 생각입니다. 코너를 돌면서도 머리도 함께 기울여 보이는 은다님의 제꿈 영상이 꽤 호평을 받아서 영상각을 좀 날카롭게 세워준 제 친구 은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요. 게릴라 영상 들어가기 전에 이전 영상에서 나왔던 제꿈 영상 가볍게 보고 그리고 나서 부산과 양산을 달리며 게릴라를 시승하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랑진의 로드 420이라는 카페를 나오다가 출입구가 경사로라서 초보자인 제 친구가 출고한 지 이틀 된 게릴라 450을 제공을 했는데 바로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고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냐면서 사진부터 찍어달라고 하는 제 친구의 모습입니다. 저 같으면 진짜 이틀 된 새 차 제공했으면 와 어쩔 줄 몰라 하고 열받아서 막 낙담을 했을 것 같은데 제 친구는 웃으면서 사진부터 찍어달라고 포즈를 취하는 게 멘탈이 엄청 튼튼하고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또 좋게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던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 본 제 친구도 많이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덕담하듯 좋은 말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초보일 때는 제꿍을 자주 하죠. 제꿍하는 것을 조심하시되 제꿍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게릴라 450 시승을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의 카톨릭 대학 인근이고요. 우선 시동을 걸고 게릴라는 앞뒤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순행 단기통 452cc 배기량의 로드스터 바이크입니다. 건조重量은 173kg 정도로 매우 가볍고 휠도 17인치로 작은 편이라서 시내를 다니거나 복잡한 도심 및 코너를 타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뒷타이어도 17인치에 160이라서 코너를 돌 때 넓게 받쳐주니까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코너를 도는 느낌을 받았는데 꼭 작은 버전의 스즈키의 SV650A를 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제가 스즈키 SV650A를 18년식을 소유하며 좀 탔었는데 출력은 비교적 아무래도 배기량이 밀려서 약하지만 타는 느낌이나 차량 무게, 밸런스, 좌회전, 우회전 턴할 때의 느낌 등은 제법 비슷해요. 실제로 인도나 유럽 등에서 오래 타보신 분들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코너링 머신이라고 댓글을 다는 경우를 자주 봤고 또 일부는 KTM의 390과 약간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KTM의 390도 실제로 게릴라와 비슷한 엔진 구조죠. 단기통 싱글 실린더의 44마력 정도의 비슷한 마력수를 가지고 있고 순행이고 물론 390 쪽이 더 고속 세팅이긴 한데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게릴라 쪽이 배기량이 452cc로 399cc인 KTM의 390보다는 배기량이 높지만 게릴라 450 쪽이 히말라얀 450에 들어가는 세르파 엔진을 차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속 세팅은 아니고 토크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KTM 390이 6500rpm에서 최대 토크인 39Nm가 터지는 반면 게릴라는 훨씬 낮은 5500rpm에서 이미 최대 토크인 40Nm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제 친구가 사진을 찍어주고 있네요. V 좀 하고요. 제가 맨날 홍진 C10 흰색 헬멧에 유니클로 후리스를 입고 다녀서 그런지 잠깐 지나쳐도 저를 어떻게 알아보시고 막 따라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인터셉터 타고 삼랑진을 이제 지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저를 보더니 뒤에서 유턴해서 막 따라오시길래 응? 나를 따라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에이 이건 아무리 그래도 자의식 과잉이지 하면서 그냥 가는데 저를 추월하더니 손짓하면서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섰더니 호다닥 뛰어오셔서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좀 많이 놀랬었는데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써야겠다, 유튜브 각 날카롭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시고 나서 보니까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때의 영상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이 이제 배터리 새로 끼우고 다시 켰을 때의 영상이에요. 의도치 않게 지금 할리 타고 캐남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 영상만 잘 찍어 드렸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DJI 액션 5가 배터리가 보통 4시간은 가는데 이날은 2시간도 안 돼서 다 달아서 꺼져 있더라고요. 각설하고 다시 게릴라도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게릴라가 5500rpm 낮은 rpm에서 최대 토크가 터지는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약간 당나귀 같은 바이크예요. 스펙만 보면 스크램 411이 이제 순행 바이크가 되었다, 마력이 2배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스펙만 보고 되게 초반 빠따가 있고 힘이 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로얄필드 카페에 들어가 보면 공랭 바이크를 위주로 타오시던 엔필더 유저분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힘이 약하더라. 출발하다가 시동을 많이 꺼트려 먹었다. 그래서 출발이 힘들다, 불안하다. 그런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셨는데, 그건 이제 SOHC 방식의 롱스트로크 공랭 엔진, 뭐 헌터 350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순행 엔진 DOHC 방식의 쇼스트로크 엔진 바이크를 이제 타셔서 그래요. 헌터 350은 SOHC 방식의 공랭 엔진이라서 저 RPM에서 토크가 강해서 대충 클러치 놓고 대충 저속에서 기어를 고단을 넣고 달려도 시동이 잘 꺼지지 않고 툴툴툴툴툴 거리면서 가죠. 하지만 알선이나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순행 엔진의 DOHC 방식의 바이크라서 저속 저RPM인 상황에서 힘이 별로 없고 시동이 퍽 하면은 픽 하고 꺼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사실 타기에 편한 바이크는 공랭 SOHC 방식인 헌터 350이다. 근데 헌터 350은 출발하거나 할 땐 편하지만 SOHC 방식의 한계로 인해서 350ccm에도 최대 속도가 시속 120km 정도로 낮죠. SOHC 방식은 저속 토크가 좋고 끈기가 있지만 고속이 안되고, 반대로 DOHC 방식은 저속 토크나 힘이 약하지만 고속 용역을 다룰 수 있는 차이가 있다고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점 때문에 공랭 SOHC 방식 롱스트로크 엔진 타시던 분이 처음으로 R3나 게릴라나 히말라얀 450 같은 순행식 DOHC 방식 엔진 바이크로 돌아오면은 마치 초보 일대로 돌아간 것 마냥 출발할 때 어려워 하시곤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약간 RPM을 높게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다의 GB350C나 헌터 350 같은 경우에는 3000rpm에서 4000rpm 정도에서 기어 변속을 하곤 하죠. 그런데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5000rpm에서 좀 빨리 달릴 때는 5500rpm에서 기어 변속을 해야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점을 미처 모르고 기존에 하던 대로 3000rpm이나 4000rpm에서 즉 저 rpm 상태인데 기어 변속을 해버리면 더더더덕 거리면서 차가 잘 안 나가고 시동이 막 꺼지려고 하죠. 즉 완전히 성격이 서로 다른 바이크이기 때문에 몇 주 정도 타면서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기어 변속 타이밍이나 RPM의 사용법, 출발 방법 등을 약간 좀 체질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게릴라는 클러치 레버는 기존 로얄필드랑 비슷하게 이 클러치 레버가 묵직한 편인데, 스로틀은 이번에 전자식 스로틀로 바뀌면서 다소 가벼워지고 응답성이 제각제각 좋아졌어요. 클러치 레버는 무거운데 스로틀은 전자식 스로틀이 적용이 되어서 민감해지니까 기존의 클래식 바이크 와이어식 스로틀 감던 분들이 또 약간 이런 부분에서 적응에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터셉터 타다가 R3를 타면 출발할 때 약간 어색함이 느껴지고는 하는데, 아예 처음 공랭에서 순행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얼마나 이게 어색하시겠어요.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고, 하지만 이미 타던 짬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타보면은 금방 적응을 하실 겁니다. 4000rpm에서 기어 변속하던 걸 이제는 5000rpm에서 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되고, 그러고 보니까 출구할 때 센터에서 4000rpm 아래로 쓰면서 길들이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터셉터 탈 때는 5000rpm 밑으로 쓰면서 길들이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5000rpm 밑으로 써도 답답했는데, DOHC 방식 순행 엔진인 게릴라 450을 4000rpm 언더로 쓰면서 이걸 길들이기를 하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출력이 4000rpm쯤에서는 낮고 속도도 낮고 해서 4000rpm 언더에서 쓰면서 기어 변속을 하면은 계속 충분한 속도에 도달을 못해서 얘가 기어 변속을 할 때마다 터덕터덕 거리더라고요. 최소한 5000rpm까지는 가져가야 얘가 좀 속도도 붙고 해서 기어 변속이 원활하게 가능했고, 4000rpm 언더에서 길들이기를 하라고 하면은 조작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이게 매뉴얼 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도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힘이 약하단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4000rpm 언더로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동 꺼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제 키가 남자치고는 조금 작은 163cm 정도인데 발착지성은 인터셉터 정도 수준이에요.
스펙상 시트고가 780mm 정도인데 앉아보면은 혼다나 야마 바이크들 800에서 805mm 정도 되는 바이크에 앉은 거랑 비슷한 착지성이 나옵니다. 7자로 앉으면 한 발 완전 착지 가능했고요. 일반적인 한국 남성분이라면은 대부분 무리 없이 이용 가능하시고 여성분들도 엔간하면은 다 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마하의 MT-03이나 R3보다 약간 좀 높은 시트고이고요. 지상고는 그라운드 클리어런스는 169로 바닥 지면과 가까운 편이고 히말라야니 지상고가 230인 것과는 대조적이죠. 히말라야는 돌뿌리가 많고 험한 임도나 야지를 타야 해서 지상고가 높고 게릴라는 온로드, 시내에서 탈 목적으로 만들어서 지상고를 좀 낮게 만든 것 같아요. 야마하 MT-03도 지상고가 160인 걸 감안하면 서로 성격이 비슷한 온로드 바이크인 걸 알 수가 있고 휠 베이스는 게릴라가 1440mm로 조금 큰 편입니다. 히말라야니 휠 베이스가 1510이라서 그에 비하면 작지만 보통 코너나 시내를 타는 네이키드나 로드스터는 1380 정도라서 약간 휠 베이스가 큰 편이에요. 하지만 시내를 다니면서 휠 베이스가 커서 생기는 둔함이나 어색함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마린이라서 느끼지 못한 걸 수도 있고요. 드디어 시내를 살짝 벗어나서 조금 속도를 내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RPM을 6000 이상 7000 근접하는 구간까지 한번 써봤는데요. 452cc 싱글 실린더 엔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진동이 적고 정숙하면서도 빠르게 잘 나갔습니다. 물론 4기통이나 2기통들에 비하면 진동이 굉장히 센 편이겠죠. 하지만 제가 기존에 탔던 단기통 바이크들 히말라얀 411, 스크램 411, 헌터 350 이런 바이크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배기량 대비 싱글 실린더임에도 불구하고 진동이 적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랭식 좀 거친 녀석들을 많이 타다 보니까 KTM 브랜드의 바이크들 단기통이나 허스크바나 바이크들 정도의 거친 회전이나 느낌을 조금 기대를 한 게 있었어요. 하지만 게릴라의 452cc 단기통 순행 엔진은 6000rpm 이상 당겨도 뭐랄까요, 오히려 2기통 인터셉터보다도 훨씬 정숙하고 좀 얌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고속 라이딩 지향인 바이크라고 느꼈고 특히 기어 사용 구간에서 그런 걸 좀 크게 느꼈어요. 일단은 토크는 좋지만 속도는 거의 못 내는 기어였습니다. RPM을 높게 써도 시속 25에서 30 정도라서 그냥 바퀴만 살짝 불려주는 느낌의 기어였고 2단에서는 약 시속 40에서 45 정도 나오고 3단에서는 시속 60에서 70 정도, 4단에서는 약 시속 60에서 100 이상까지도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마음먹고 시원하게 RPM을 쓰면은 4단으로 120까지도 올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5단은 시속 120에서 140까지 땡길 수 있을 것 같고 6단은 시속 165까지 땡길 때 쓰는 기어 같은 느낌이었는데 특징적인 게 기어 3단 이상으로는 게릴라는 저속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고속용 기어라는 느낌이었어요. 보통 로얄엔필드나 공랭 바이크들은 4단이 약간 좀 맞는 기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느 정도 속도에 도달하면 4단 넣은 채로 그냥 시내도 가고 시위에서 약간 높은 속도로 크루징도 하고 그리고 언덕도 오르고 다 돼요. 약간 툴툴거릴 때는 있지만. 그런데 게릴라 450에서 4단은 약간 고속 주행용 기어 느낌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어라서 시내나 골목길에서 시속 40에서 시속 60 정도로 다닐 때 4단을 넣고 다니면은 털털거리면서 시동이 갑자기 꺼지려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4단부터 약간 얘는 좀 속도형 기어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4단으로 120이 넘게 올라가는 거 보고 얘는 여기서는 4단이 맞는 기어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5단 넣으면 속도가 이미 140에서 150까지 크게 RPM을 안 쓰고도 올라가기 때문에 6단을 못 써봤어요. 6단을 쓸 일이 없을 정도로 4단에서 5단으로 이미 충분한 고속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시내에서는 1단에서 4단까지 쓰면은 다 소화가 가능했고 도시 외곽도로 정도 나가야 이제 5단까지 쓸 수 있고 어디 경상대로나 진주 합천간 4차선 국도 이런 데 좀 가야 6단 쓸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55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 스펙 시트를 보고 에이 그렇게 막 고속 엔진은 아니겠네, 토크 위주 엔진이네 싶었는데 그래도 452cc 이 배기량이 깡패라고 꽤 생각보다 잘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런 도로에서는 달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성능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바디가 가벼워서 눕히면 눕히는 대로 자유자재로 잘 눕는 느낌이었어요. 서스펜션은 프론트가 정립식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었는데
생각 외로 꽤 노면 충격을 잘 걸러줬습니다. 일본 쇼와에서 제작한 41mm 정립식 프론트 서스펜션과 리어는 140mm 링크형 모노쇼이 들어갔는데 타이트한 와중에 노면 충격 걸을 거는 잘 걸러져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R3나 MT-03보다 더 부드럽고 히말라얀보다는 덜 부드럽고 인터셉터 650보다는 훨씬 더 서스가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인터셉터 650을 탔어서 그런지 이 서스펜션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체감이 됐어요. 평소 같으면 올라왔어야 할 충격이 허리에 많이 걸러진 채로 순화되어서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히말라야 450 같이 엄청 트래블이 긴 어드벤처 바이크 정도는 절대 아니었지만 올로드 바이크 치고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서스펜션이었고 브레이크도 지금까지 타본 로얄엔필드 바이크들 중에서 가장 잘 듭니다. 충분히 쓸만한 성능이었고 마이브레 클리퍼가 사용되었죠. 앞뒤 싱글 디스크고 그리고 제가 돈이 없어서 중국 바이크랑 인도 바이크 정말 많이 타봤는데 마감 수준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바이크는 싸구려 타다 보면은 잡소리가 막 날 때도 있거든요. 막 펜다에서 찌그덕거리고 디스크랑 클리프가 맞닿아서 소리가 나고 서스도 찌그덕거리고 그럴 때가 있는데 얘는 뭐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가격이 599만원이니까 치고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초반에만 토크가 받쳐주고 시속 120km가 넘어가면은 밀어주는 힘이 딸려서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속 120까지도 굉장히 잘 밀어주지만 시속 150 근처까지도 나름 잘 밀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쿼터급 바이크들 타보면 시속 170이 나오네 180이 나오네 하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등에 바람이 밀어줄 때 살짝 비탈길에서 한참 동안 스로틀을 풀 스로틀로 쥐어짜야 나오는 속도일 때가 많거든요. 게릴라는 최고 속도는 1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라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쭉 올라가는 느낌은 생각외로 호쾌하고 진동도 세지 않아서 의외로 속도형이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양산 시청에 도착을 했고요. 잠시 쉬면서 오토바이를 좀 둘러볼게요. 보시다시피 네이키드 혹은 로드스터 형태의 디자인인 바이크이고 핸들바 주변부 그립 등을 봐도 마감이 이전처럼 떨어지지 않고 괜찮습니다. 전자식 스로틀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체중을 낮추기 위해서인지 연료 탱크의 용량은 조금 아쉽습니다. 11L로 연료 용량이 좀 작고 배기음은 이런 전형적인 단기통 배기음입니다. 배기음은 솔직히 헌터 350이나 혼다 GB350C 같은 공랭 바이크들이 더 취하게 맞는 것 같아요. 엔진 옆에 볼록 튀어나온 레터링이 붙어있고 놀라운 점이 엔진 가드랑 썸프 가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 쇼와 프론트 정립식 서스펜션이고 튜브리스 타이어 들어가 있고 모든 등화류 LED 사양이고요. 총평하자면 계속 클래식 바이크만 만들던 로얄엔필드에서 만든 첫 순행이 맞나 싶은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은 로드스터 바이크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볍고 호쾌하게 잘 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엔진이 생각보다 부드러운 게 의외였고 KTM이나 스바르트 필렌 401처럼 좀 특유의 단기통 빠따 같은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회전이 부드럽고 고속에서도 진동이 크게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단기통 치고요. 그리고 이전에 탄 시승차에서는 정지했을 때 연료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인지 뭔진 몰라도 삐 하는 전자음이 신경 쓰이게 꽤 많이 났는데 얘는 그런 것도 크게 없었고요. 지금 계기판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두 가지 라이딩 모드가 있습니다. 퍼포먼스와 에코 모드 두 가지가 있고 ABS도 온 오프로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이전에 올린 게릴라 450 시승차 관람 영상 보시면 엄청 자세히 나오는데 지금처럼 계기판 스타일을 바꾸거나 표시되는 정보를 고르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휴대폰과 연동해서 내비를 계기판에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노래라든지 메시지, 전화도 기본 계기판에서 받을 수 있는 등 기능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국은 전시국가라서 현재 빠져 있습니다. 지금 순행팬이 돌기 시작했네요. 게릴라의 순행팬은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고요. 라디에이터가 없는 공랭 탈 때는 좀처럼 못 듣는 소리죠. 이 정도 이제 둘러봤으면 충분한 것 같아서 게릴라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려고 주소에 왔는데 약간 불편한 점을 발견했어요. 주유구를 보시면 주유건을 안에 못 넣게 하려는 건지 구멍에 철창이 하나 가로질러져 있어서 주유건을 깊숙이 못 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의도로 저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유를 하는 동안 주유건이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서 계속 잡고 있어야 해서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탄 만큼 기름도 꽉꽉 채워서 보충을 했고요. 오늘 게릴라 450 시승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램 411이나 히말라얀 411 혹은 스발르트 필렌 402, KTM 390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전혀 다른 부드러운 규정 질감에 생각보다 잘 나가는 바이크였고요. 단순히 히말라얀의 형제 모델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솔직히 올로드에서의 재미면에서는 게릴라 450이 히말라얀을 압도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잘 만든 재미있는 로드스터 바이크였습니다. 소중한 게릴라 450을 선뜻 시승해보라고 내어주신 DC 사이드 로얄필드 갤러리의 은다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요. 게릴라 시승기 2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